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하자면 시어머니는 인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거기다 장난기도 많으셨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인정 많고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지만 약간은 귀여운 면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는데요. 형님은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이지 돈 앞에서는 형제도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성격 때문에 형님 친정 가족들하고도 담을 쌓고 산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형님에게서는 인정머리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형님은 성격이 진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형님을 싫어했다기보다는 형님에게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요. 아무튼 참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는데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맨발로 나오셔서는 제 손을 덥석 잡아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는 꼭 안아드렸었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처음 뵙는 시어머니에게서 저희 친정엄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제가 꼭 안아드리자 시어머니도 약간은 놀란 모양이었지만 결코 싫어하지 않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음식을 올려놔 주시면서 어떻게 음식은 입맛에 맞니? 내가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본다고 부려봤는데 음식이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다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라며 제가 진심을 담아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좋았는데요. 어디 하나 맛이 없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첫 시어머니와의 인사에서 밥을 2공기나 먹는 정말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밥을 복스럽게 먹을까나? 어쩜 이래도 이쁠까나? 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밥을 맛나게 먹는 저를 아주 예쁘게 바라봐 주셨는데요. 한참 나중에 형님 부부를 만나 뵙고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형님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편이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일체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형님은 마치 밥알을 새는 것 같이 깨작깨작 밥을 먹었었는데요. 반찬에는 거짐 손도 안 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듬뿍듬뿍 먹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음식 중에 해물찜은 정말이지 이 세상 음식이 아닌 것처럼 맛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해물찜을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간다고 하면 항상 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물들을 직접 사와서는 아주 푸짐하게 해물찜을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미더덕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해물찜 안에는 항상 싱싱한 미더덕이 가득했어요. 양념이 잘 된 싱싱한 콩나물에 미더덕을 감싸서 입안에 가득 넣고 씹으면 아삭아삭 씹히던 콩나물과 함께 입에서 미더덕이 톡 하고 터지면서 미더덕의 향이 코끝으로 올라오는데요. 정말이지 환상궁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정도네요. 그러한 해물찜은 제가 추억할 수 있는 투박하지만 정 많던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 어머님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해물찜을 정신없이 먹곤 했었는데요. 형님은 그런 저를 정말 놀란 눈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는 동서는 비위가 정말 좋은가 봐. 어머님 음식할 때 손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하는 것 같은데 비 상하지도 않아? 라고 묻기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형님의 말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요리를 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은 항상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하실 텐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도 엄청 깔끔하신 분이셨기에 손도 안 씻고 조리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보며 비위가 상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비위요? 왜요? 맛있기만 한데요? 형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이 해물찜도 제가 어머님께 졸라서 해주신 건데요. 라고 말을 하며 젓가락으로 커다란 미더덕을 하나 집어서는 형님에게 내밀었는데요. 형님은 엄마 동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며 정색을 하더니 제 손을 툭 하고 쳐버렸어요. 그렇게 미더덕이 떼굴떼굴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음식이 안 맞으면 절대 못 먹는 것이야. 안 그렇냐 큰애야? 그러니 억지로 안 먹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는 떨어진 미더덕을 주우셨어요. 그랬는데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요 어머님. 정말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건 참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냥 외식해요 외식. 이러면서 신나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게 음식을 한 시어머니에게 괜시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해물찜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다시 밝은 표정이 되시곤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작은애 입맛에 맞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이 맛의 음식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며 활짝 웃곤 했어요. 형님은 그런 저를 유난히도 미워했었는데요. 어쩌다 둘만 있게 되면 어김없이 저를 갈궈댔어요. 동서는 진짜 아부 하나는 진짜 끝내주기 잘하네. 아주 타고난 것 같아. 아마도 전생에 넷이었나 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과 다툼이 있어봤자 시어머니 마음만 상할 것이 뻔하니까 저는 항상 그냥 웃어넘기곤 했어요. 그러게요. 타고났나 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형님에게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댁에는 꼬박꼬박 찾아왔어요. 저는 그 이유를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랑 뭐 이것저것들이 많다고요. 저는 그 사실도 형님에게 들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 댁에 형님과 저 둘만 있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형님이 제 손을 잡고는 시어머니가 잠을 자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저를 엄청 싫어하던 형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아서 제가 조금 놀라 있었는데 형님은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는 동서, 저기 서랍장 보이지? 열쇠 채워진 서랍장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형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는데요. 정말로 서랍장에 열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 그냥 뭐 중요한 물건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랬는데 형님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동서, 저기에 어머님 통장이 엄청 많던데 혹시 본 적 있어? 라고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금시초문이었기에 통장이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 서랍장 안에 있는 통장에 대해 형님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말입니다. 형님은 그런 저에게 가만히 보니까 동서 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졌던데 정말 몰라? 라고 마치 저를 치조하듯이 물었는데 형님의 눈에서 무슨 레이저 같은 것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아니요? 저는 저기 열쇠 채워져 있는 것도 오늘 알았는걸요? 라고 말을 했지만 형님은 그런 저를 한동안 미심쩍은 얼굴로 살펴보더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지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가 맨날 방에서 서랍장 열어보면서 통장 금액을 확인하다가 우리가 들어오면 후다닥 놓고는 닫아버리더라고. 내가 잠깐 봤는데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엄청 부자가 맞긴 한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오시는 이모님 말이 그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워낙 알뜰하신 분이라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돈을 누구한테 주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집의 맞이인데 우리한테 주겠지?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아, 네, 그러겠네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이고요. 형님은 그러니까 동서가 아무리 그렇게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어머님이 동서 예뻐하는 척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 우리가 우선인 거지. 봐봐. 지금 저기에 통장 있던 사실도 나만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나 보란 듯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야. 나중에 여기 통장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라. 뭐 그런 거겠지? 라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형님은 제가 통장의 비밀을 몰랐던 것에 대해 희열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 재산은 받아야 했으니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따내는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노력을 한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형님은 꼬박꼬박 시어머니에게 찾아가기도 했고 나름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 서랍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라고 해서 급히 수술을 했는데 저희 친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지라 제가 얼마라도 보태야겠구나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해서 안심은 되었지만 저도 주부이다 보니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들르라고요. 평소에는 먼저 오라는 말도 잘 안 하시던 분이셔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히 찾아갔어요. 사실 그때는 저도 조금 짜증이 나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과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서둘러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고 세상에나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구나 그래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오는 내내 짜증을 냈던 제 마음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아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얼른 나랑 어디 좀 가자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은행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꺼내면서 은행 직원에게 여기 있는 돈 좀 다 꺼내주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은행 직원에게 돈을 건네받은 시어머니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안 사둔 병원비에 보태거라. 내가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늙은이가 가봐야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수술하고 누워있는 양반 정신만 사납지 않겠냐? 그러니 이 돈으로 병원비 보태거라 라며 제 손에 이제 갓 찾은 돈을 쥐어주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요. 아니 얘가 남사스럽게 왜 이렇게 울어? 그리고 너희 친정에서 제일 큰 맞이인데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되겠니?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알겠냐? 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 괜찮아요. 그리고 이 돈은 너무 많아요. 이거 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딱 반만 가지고 갈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야가 이렇게 철이 없어. 지금 수술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재활치료인가 뭔가도 해야 할 것이고 음식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야 이거사.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꺼냈어. 알겠냐? 그리고 너 철없이 가서 사돈한테 내가 돈 줬다고 하기만 해. 그럼 사돈 맨 불편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라고 협박하는 협박까지 하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주신 돈을 가방에 소중히 넣고는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돈 준 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불러서 돈을 준 이유도 그것이야. 특히 너희 형님 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겠냐? 약속해라. 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문득 전에 형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서랍장 말입니다. 그 서랍장 안에 있던 통장 하나가 그날 사용이 되어졌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저는 그 서랍장은 다시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친정엄마의 일이 있은 뒤로 시어머니와 비밀까지 공유하게 되었으니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끔 형님은 그런 저를 질투도 했어요. 아니죠. 질투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머님의 재산이 저에게 오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어느 날 형님은 동서, 그 뒤로 어머님이 통장 얘기 안 했지?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을까? 라고 지나가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글쎄요. 형님도 알다시피 저한테는 일체 그런 말을 안 하셔서요. 라고 형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저를 약간은 무시한 채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고 노인네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쯤 하면 말해줄 만도 한데 어쩜 저렇게 꽁꽁 숨겨두고 한마디를 안 하냐? 장남인 우리 남편한테도 절대 말을 안 한다잖아? 라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런 형님이 그저 한심스러웠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면 이토록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던 저에게 형님은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그래봤자 죽으면 다 우리 줄 건데 쓸데없이 뭔 욕심이 저리도 많은지 말이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형님이 정말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나요? 친정엄마가 사경을 해낼 때 엄청 충격을 받았던지라 저는 그런 형님의 말이 더욱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참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시댁으로 불렀어요. 항상 저 혼자만 불렀는데요. 어느 날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저에게 순금 한 덩이를 주었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라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동안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주는 선물이다 라면서 건네주었는데요. 어머님 그때 저희 엄마 수술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애 좀 키워놓고 돈 벌기 시작하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거절을 했는데요. 이거 네가 잘 보관하고 있거라.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말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주고는 했어요. 어머니가 하도 고집을 피우셔서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며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을 잘 보관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어리숙한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그냥 잘 보관을 해두기에 바빴는데요. 어느 날은 금반지를 주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금목걸이를 주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현금을 주기도 했어요. 꽤 큰 돈이어서 그냥 잘 보관만 해둔 채 절대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절대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병원에 있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잠깐씩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저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병간호를 하는 도중 시어머니의 손톱과 발톱이 너무 길어져 있길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야 그때 내가 준 것들은 다 잘 가지고 있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당연하죠 어머님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병원비 부족하면 거기서 쓸 테니까 병원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맡기는 돈 엄청 많아서 저 부자예요 라며 제가 농담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다시 진지하게 너 그때 내가 했던 말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어떤 거요? 라고 제가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되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유 이거사 네가 나한테 돈 받은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거 말이야 라며 말하고는 손톱을 깎고 있던 제 손을 탁 하고 내리치셨어요. 아, 또 깜빡했어요. 알겠어요. 절대 말 안 할게요.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착해 빠진 거 믿고 내가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시시때때로 저에게 다짐을 시켰고 저는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라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괜찮다. 근데 너는 참 오랜만에 오는구나. 왜? 나 죽었나 확인하러 온 거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형님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 건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에게 어머님은 그렇구나. 작은 애는 밥도 잘 못 먹고 이리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해서 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형님은 어머님 동서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고 어머님도 알다시피 저는 회사 때문에 워낙 바쁘잖아요. 저도 앞으로 자주 오도록 할게요. 화 푸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형님의 말에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이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형님의 분위기를 좀 바꿔주려고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꺼내서 형님에게 건넸는데요. 어머 동서 나는 비위가 약해서 말이야.
이런 병원 냄새 나는 곳에서 원래 음식 안 먹어 라며 단박에 제가 건넨 음료수를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아, 네, 그럼 제가 마시죠 뭐 라고 말을 하며 들고 있던 음료수 뚜껑을 열었는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뭐 과감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형님이 잠시 머뭇머뭇거리다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말이죠. 어머님 방에 있던 그 서랍장 열쇠 말이에요. 그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걱정도 되고 말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깜짝 놀라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그만 사례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의 말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 열쇠 말이냐? 그 열쇠 없어도 망치로 부수면 될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궁금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는 아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유품을 그냥 막 그렇게 부수면 되겠어요?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는 거죠.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에게 시어머니는 더욱 담담한 표정으로 그렇긴 하구나. 극히 말이다. 내가 내 동생한테 맡겼다. 나 죽으면 내 동생이 너 줄 거다. 내가 동생한테 꼭 큰애 너한테 주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어. 아무리 그래도 맏며느리한테 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형님의 표정을 봤는데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정말이지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형님이 가고 시어머니는 내가 저거 뒤로 넘어가는 거 직접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 한이 되네 그래? 라며 혼잣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고 말입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힘든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청난 슬픔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저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말이죠. 이모님에게 열쇠를 전달받은 형님이 서랍장을 열어보았고 서랍장 안에 있던 통장들을 보며 형님은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었어요. 통장의 개수를 직접 세어보며 통장을 끌어안고는 아주 행복해서 좋아 죽더라고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형님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통장을 살펴보던 형님이 통장을 마구마구 던져버리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다들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요. 진짜 이놈의 할망구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지금. 돈 많은 척 하더니 다 뻥이었어. 혹시 당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며 아주버님에게 통장들을 다시 집어던져버렸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게 뭐야? 라고 아주버님이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은 이것 봐봐. 돈이 하나도 없잖아. 이 통장 다 합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돈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냐고 라며 아글아글 써댔어요. 저는 그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그때서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는데요. 형님은 방바닥에 앉아서는 다리까지 휘저으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어댔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아주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진짜 저런 미친 또라이를 봤나? 내가 그동안 정신병자랑 산 거냐? 라며 아주버님이 머리를 쥐어잡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그저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수시로 싸워댔는데 정말이지 육탄전을 벌이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돈 없는 아주버님과 못 살겠다며 나가버렸고 얼마 후에 이혼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저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주신 금덩이들과 돈을 보여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이 가슴을 치며 울어댔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주신 것들을 아주버님과 정확하게 나눠 가졌는데요. 아주버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서 애들도 키워야 하니 받으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눠 가졌답니다. 적은 돈도 아니었기에 제가 혼자 다 챙길 깜냥도 안 되었고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러한 저의 마음도 꿰뚫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부모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해물찜이 너무나 먹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혼한 형님의 소식을 간간히 듣고는 있는데요.
아주버님과 이혼은 얼마 뒤 재혼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재혼을 그렇게 쉽게 하나 했더니 결국 얼마 안 가서 다시 이혼을 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하니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재혼을 한 모양인데요.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주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못 살고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을 찾아왔다는데 저희 아주버님은 당연히 단박에 내쫓아버렸고요. 자기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참 좋은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더니 벌 받나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